오케이, 가봅시다. 페이지 12번 볼게요. 페이지 12번 보면요. 지금 원방은 표지형으로 잘 잡혀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보자마자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중심 1,2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이 잡혀 있다. 그리고 우리 7,7은 원 밖의 점이다. 이런 것들도 판단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77 집어넣어 봤을 때 9보다 크다가 나오면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밖에 있는 점이고, 뭐 77 집어넣어 봤더니 9보다 작다가 나오면 반지름보다 그 거리의 제곱이 짧다라는 거니까, 거리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보다 짧다는 얘기인 거니까 내부의 점인지 외부의 점인지도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대소관계를 살피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도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접선의 접점을 필요로 할 때 AP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은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2개입니다. 무조건 2개예요. 그리고 그 접선의 길이는 반드시 어떻다? 같다. 오케이. 오늘 태도 왜 이래? 태도 왜 이래 오늘? 너무 좋은데? 자, 접점 한번 표시해보면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잠깐만. 우리 원 위에 점이 등장하는 순간, 원 위에 점이 찍히는 순간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보는 태도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접점도 원 위에 점인 거니까 중심이랑 연결하고 연결을 딱 해보는 순간 우리는 심지어 90도 관계까지 밝혀낼 수 있으니 저번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간단하게 복습을 다시 해보면요, 외부의 점하고 중심까지 딱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접점하고 딱 연결을 하면 이 십자가 모양 여기가 또다시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그래서 한쪽 직각삼각형만 보게 되면 여기가 소 그림이 그려진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 6가지 관계식 다 적용할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어쨌든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길이는 같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거나 이쪽 길이를 구하거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초록색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겠죠.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길이를 구한다? 피타고라스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그 다음에 1,2로부터 7,7까지의 거리, 이 길이는 우리 x좌표 차이 6 제곱하면 36, 2와 7의 차이 5 제곱하면 25, 36 더하기 25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루트에 61이네. 루트에 6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1 빼기 9 하시면은 52 맞나요? 루트 52가 됩니다.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루트 52가 된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봐봐. 지금 뭘 한 거냐면 지금 이 7,7로부터 1,2까지의 거리를 구했어.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너희들이 이 좌변에 정리된, 이 표준형에서 좌변에 정리된 이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 자체, 이 능국 빼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거리야. x, y라는 어떤 점하고 1,2라는 점하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x랑 y 자리에다가 77을 집어넣는 순간, 즉 내가 이렇게 써볼게. 7-1의 제곱 더하기 7-2의 제곱, 이러면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A부터 이 중심을 뭐라고 해볼게요? OA라는 그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 맞지? 내가 7,7과 1,2 간의 거리의 제곱을 의미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OA입니다. OA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라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요거 5부터 접점까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빼줘야 돼. 그치?
빗변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예요? 9예요. 그럼 마이너스 9를 뺀 거.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답이다라는 거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식화해서 이렇게 뭐 암기를 시키기도 하는데 내가 암기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자, 원방이 나와 있어. 원방이 잘 들어봐. 원방이 나와 있고 외부의 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외부의 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9 넘기고요. 등호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쓸 거야.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 마이너스 9 해버리고 능량을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x랑 y 자리에 그 외부의 점의 좌표값들 집어넣고 루트 씌운 게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9 넘겨서 만들어진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걸 잘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떤 이 위의 x, y라는 점과 1, 2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에서 밑변의 제곱, 밑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밑변의 제곱을 뺀 게 이 주황색 식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초록색 길이는 여기 x랑 y 자리에 외부의 점 7, 여기 y 자리에 7 집어넣고요. 루트 씌워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것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이제 익숙해지면 우리는 바로 원의 방정식하고 외부의 점 보면서 아, 이거 9 넘겨놓고 7 집어넣고 루트 씌우면 접선의 길이가 되는구나 까지 캐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거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구조가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아래 제곱으로 한 거죠. 얘기입니다. 접선의 길이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여기 오른쪽 문제들을 한번 연습 쭉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 예제 13번으로 가서요. 여기 대표 예제 13번의 오른쪽 파란색 박스 제목 좀 읽고 갑시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원의 방정식 뭐 일반형으로 나왔어. 어차피 특징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들어갈게요. 얘는 지금 써봅시다. 항상 기본 지키자. 마이너스 57. 상수항 먼저 넘겨놓고 그 다음에 x-6에 제곱하면서 플러스 36 될 거고요. y제곱 더하기 10y를 보면서 우리는 y 플러스 5의 제곱에 플러스 25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치? 일부러 같이 해보는 거야. 계속 같이 연습하려고. 그럼 6,-5고 지금 여기 계산한 게 얼마야? 61, 4네요. 4.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놈이다. 얘가 4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지금 6,-5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뭐 2라고 내가 다 알아냈어요. 이런 원인데, 근데 3x-4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얘가 뭐 어디 있는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거기 3x 써볼까? 이 3x 마이너스 어디 있을까? 이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짜리니까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위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조금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림을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게 어차피 원 위에 점하고 직선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이 직선의 높낮이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3x-4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그려질 것이고, 자, 근데 그러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동점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얘. 지금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 P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P가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되고요, 어디 있을 때 최대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럼 P가 여기 빙글빙글 돌고 있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어디 있을 때 제일 이 직선에 가까워지겠는가? 그럴 때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이디어가 평행접선입니다. 평행접선. 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평행하게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나란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나란하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쪽에도 평행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다가는 초록색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평행하다. 이거 평행한 거야. 평행하게 안 보여도 평행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접선을 지금 두 개를 그렸어. 그러면 접선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접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점이 나올 것인데, 결론은 이 점일 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순간이 될 거고요. P가 이쪽에 있을 때가 가장 긴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자. 봐봐. 우리 결국에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내가 이런 NG 났네. 자, 여기 수직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거리. 이렇게 수직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결론을 공부했으니까 멀어진다라는 거, 이 접점이 아닌 다른 순간이면 얘보다 더 길어진다라는 걸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살짝 옆으로 갔어. P가 살짝 옆으로 갔는데 이 정도 갔어요.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옆으로 가볼게요. 그럼 내가 이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요렇게 수직거리가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만큼? 지금 여기 삐져나온 요만큼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잡혀있는 이 도형이 뭐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삐져나온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평행한 접선 두 개 중에 가깝게 붙어있는 접선의 접점, 이 점일 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그리고 가장 먼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점 P 수직거리를 생각해보면요. 자, 근데 참고로 이것도 알 수 있어. 우리 중심과 접점은 무조건 연결해 보는 겁니다. 원 위에 점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90도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얘랑 접점이랑 요 점이랑 중심이랑 나란하게 쭉 연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다시 이 중심하고 이 먼 쪽의 접점하고 연결을 해도 우리는 결국엔 여기도 90도 관계가 밝혀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점하고 중심하고 접점하고 다 나란하게 놓여질 수 있는 거죠. 나란하게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다 90도 관계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나란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먼 쪽 접점일 때는 수직거리가 여기서부터 전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을까? 진짜 이게 최대치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지?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이 아니고 P가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었다면 이 하얀색 직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이렇게 잡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이 최대치에 비해서 이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평행 접선을 통해서 최대 최소의 순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의 13번에 거기 오른쪽 파란색 박스 위에다가 평행 접선을 키워드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행 접선입니다. 평행. 이게 아이디어인 거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평행 접선의 접점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자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요 길이가 진짜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의 값인 건데,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결국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직선의 원이 나와 있어. 중심도 원이 잡혀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도 정점으로 잡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요만큼이 뭐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런데 최대값은 아까 구했던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원의 중심,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6, 마이너스 5로부터의 거리를 볼 거기 때문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거리는 내가 문자로 d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d는요. 다들 이제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연습해야 되겠죠? 제곱제곱의 앞 는영으로 정리해놓고 제곱제곱의 앞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5가 됩니다. 루트 25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8 더하기 20 더하기 2니까 얼마야? 40인가? 40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구나. 얘가 지금 탈로 계산이 되는 거죠. 탈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문제에서 등장한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하면서 2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내가 스몰 m이라고 한번 써본다면 스몰 m은요 D에서 반지름을 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 가장 먼 순간은 D에서 반지름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10이 될 것이고 이제 또 자주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죠. m하고 스몰 m의 곱도 자주 물어봐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얼마냐 라고 왜 자주 물어볼까? 이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을 뺀 것이다. 외우라고 쓴 거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d 마이너스 r, d 플러스 r 이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곱을 물어봤으면 뭐 합차 구조에 의해서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우리는 64 빼기 4에서 60이라는 거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거리가 요거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놓을게요. 거리가 d-r일 때 그리고 거리가 d 플러스 r 인 점 P가 몇 개 있을까? 자, 이 직선과의 거리가 여기 중심과의 거리를 d라고 표현했을 때 d-r인 점 몇 개 있을까요? 개수. d-r이 되는 순간 점 P가 원 위에 몇 개 찍힐까? 딱 한 개죠. 딱 한 개. 방금 배웠던 게 그거예요. 이 d-r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을 찍는 순간에 P 위치는 평행접선, 가까운 평행접선의 접점으로 딱 한 군데 찍히게 될 겁니다. P가 이 점에 위치하게 될 때 거리가 d-r로 최소값을 찍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r이 최대값이잖아. 이것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어요. 원 위를 돌고 있다면. 그럼 얘도 한 개예요. 먼 쪽 평행접선의 접점이 될 때, 그때 한 개겠죠? 그러면 이 사이일 때는 거리가, 좀 적어볼까요? 거리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d-r 보다는 멀고 d 플러스 r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점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씩 나올까요? 반드시 2개
개씩 나온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2개씩 나올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보다 길고 얘보다 짧은 거리를 설정을 했어. 여기 이 정도의 거리를 갖게 되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 P가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대칭성에 의해서 무조건 하나가 저 반대쪽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도 반드시 얘랑 똑같은 거리를 확보하는 그 순간의 P가 이쪽 어딘가에도 대칭성에 의해서 하나가 더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보다는 멀면서 최대값보다는 가까운 그 거리를 만족시키는 점 P는 반드시 한 쌍으로 2개씩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찍는 순간에 점 여기 멀어지면 거리가 일로 돌아갈 때랑 똑같이 점점 멀어지겠지? 계속 이렇게 2개씩 짝져서 쌍으로 나오다가 다시 한번 먼 쪽 접점에서 모이게 되면서 최대값을 찍는다. 그런 얘기. 생각할 수 있겠죠? 점의 개수도 좀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2개씩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된 내용이죠. 140페이지로 가볼게. 140페이지 하기 전에 이것까지만 좀 해볼까? 잠깐 미안해. 136페이지로 가서 여기 책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한 김에 우리 요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 문제는 뭐 130몇 페이지야. 138페이지 밑에 여분 공간에다가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다가 잘 적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심이 뭐라고 할까?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5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뭐 표준형으로 써본다면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라는 원이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 어딘가에 이 9,-1이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9,-1에서 이렇게 원을 잘라내는 선을 그렸는데 여기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고 하자. 3이라고 하자. 비율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가까이 그려볼까? 네, 이 정도. 너희들은 그냥 그려. 괜찮아. 9,-1 이고요. 요 길이가 3일 때요. 뭐 이름도 한번 붙여볼게요. 얘를 그냥 외부의 점이니까 P라고 하고, 여기 가깝게 만나는 점 A라고 하고, 멀게 만나는 점 B라고 했을 때 질문은 요겁니다. 성분 A, 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를 한번 적어놓고 연습장에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조금 줄게.
아우. 목이 좀 아파. 됐다. 다시 봅시다. 지금 다 방향 좀 못 잡고 있고 내가 봤을 때 그 개념 자체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필기는 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뭐 중학교 내용을 하나 더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 할선 정리 외부 점 버전 우리 할선 정리 외부의 점 버전의 내용을 중3 때 배웠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외부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외부의 점은 고정시켜 놓고 여기 외부의 점에서 원을 잘라내는 선을 하나 더 그릴 거야. 이렇게 할선을 그릴게요. 원을 잘라내는 선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점을 내가 예를 들어 그냥 B하고 C라고 한번 나올게요. B하고 C라고. 그러면 우리는 접점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봐야 돼? 중심과 연결을 본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접점이 나왔으니까 혹시 너희들 저편각에 대한 개념 배우지 않니?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 3학년 2학기 내용인데 이렇게 접점에서 출발하는 현을 그리면 이 현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 이 저편각은요 이 현 내부에 있는 호에 딸려오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끝맺음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이 주황색 각은요 여기랑 똑같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편각의 성질입니다. 저편각의 성질. 자, 만약에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좀 기억하시고 뭐 결론을 좀 기억해야 돼요. 결론을. 그럼 여기에서 얘랑 똑같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뭘 관찰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여기 얘는 같이 쓰고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요 APB라는 삼각형하고 요 전체 APC라는 삼각형하고 요 각은 같이 쓰고 있고 여기는 같아. AA 닮음이라는 얘기야. AA 닮음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 삼각형. 자, 주황색, 초록색 아무것도 아닌 쪽으로 한번 써보면요. A, P, B라는 삼각형하고 닮았습니다. 삼각형. 주황색, 초록색 아무것도 아닌 거. C, P, A라고 쓰셔야 되겠죠? C, P, A라고 써볼게요. 여기가 닮았기 때문에 자 결론 낼 거야. 이제 뭘 쓸 거냐면 우리 닮음을 확인하는 순간 비례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비례식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잘 따라와야 돼. AP 대 BP가 CP 대 AP랑 똑같다. 그걸 쓸 겁니다. 따라서 이거 알파벳만 조금 바꿔 쓸게요. PA라는 성분의 길이인데 PB는요 PC 대 PA랑 같다. PC 대 PA랑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비례식을 등식으로 옮겨보면요. 결국엔 PA의 제곱이 얘가 PB 곱하기 PC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할선 정리 외부의 점 버전입니다. 내부의 점 버전도 있습니다. 할선 정리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외부의 점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정리, 내부의 점이 찍혀 있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의 점 버전이라고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PA의 길이가 이게 뭐야? 접선의 길이야.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 또 다른 할선을 그렸을 때 이 외부의 점으로부터 가까운 점까지의 길이 곱하기 먼 쪽까지의 길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할선 하나 더 그려볼게. 외부의 점을 고정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 더 그렸어요. 그리고 너 가까운 점을 뭐 D라고 하고 여기 E라고 해볼게요. D하고 E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 E하고 D를 또다시 접점하고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 저편각하고요 요 원주각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또다시 APD하고 EPA하고 닮으면서 그러면서 결론이 또 어떻게 나냐? PA의 제곱은 PD 곱하기 P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다시 붙일 수가 있어. 할선을 어떻게 그려도요 뭐만 고정되어 있으면 이 외부의 점 P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할선을 어떻게 그려도요 그 가까운 쪽 곱하기 전체 길이의 곱은 무조건 그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할선 정리 외부의 점 버전인 거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부의 점 버전도 한번 내가 복습을 좀 시켜줄게. 우리 할선 정리 내부의 점 버전이 뭐냐면 얘는 간단해요. 할선 정리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적을게. 내부점 버전으로 배운 게 뭐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부의 점에서 어떤 두 개의 현의 교점이 지금 내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의 점에 의해서 끊기는 마디마디의 길을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A와 B의 곱은 반드시 C와 D의 곱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할선 정리 내부의 점 버전인데 증명은 굉장히 쉽죠. 여기서 우리가 연결을 하는 순간 지금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각 두 개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서 요각이랑 같게 되면서요 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이게 반드시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초록색 같고요 보라색 같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 머리에 지금 귀에 안 꽂히는 친구들은 원주각에 대한 개념을 아예 지금 다 날려버린 거지. 3학년 2학기 원주각의 성질인 거야. 같은 호를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 원 위의 점과 원 위에 또 다른 점 두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각이죠. 얘랑 같고요. 얘랑 같기 때문에 삼각형 요놈이랑 닮았다. 비례식 쓰시면 AB 곱하기 CD가 같습니다. 근데 얘는 공통수학 2에서 문제화 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이 두 번째 외부의 점 버전은 문제화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마무리해 볼게. 자 그러면 요거 PA 곱하기 PB는 외부의 점만 고정을 시켜 놓는다면 여기서 또 다른 할선을 그려도 곱의 값은 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접선의 길이. 물론 여기 접선을 내가 그리진 않을 건데 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번에는 P에서 중심을 지나게끔 할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놔둘 거야. 요렇게. 그리고 요 가까운 점을 내가 만약에 하나에서 어딨어? C라고 하고요. 여기를 D라고 한다면요. 지금 할선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PA 곱하기 PB는 결국에는 PC 곱하기 PD랑 같아요. PC 곱하기 PD
D랑 같다. 쓸 수 있겠지.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외부의 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P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랑 같다. 근데 내가 왜 중심을 지나는 할선을 또다시 그렸냐? 여기서 PC가 뭐야? PC가 뭘까? 이 외부의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예요. 요 놈이 내가 표현하기를 이게 D-5. 그 다음에 이 PD가 뭐냐면 PD가 뭘까요? B에서 D까지 D. 중심과 외부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추가한 거죠. D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얘가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D를 구해 보시면요. 얘랑 얘 간의 거리를 구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뭐 사실 이거 내 그림이 좀 개떡같이 그리긴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평선상에 나란하게 있는 거야. 지금 높이가 똑같죠? 그럼 거리가 7이야. D가 7이야. 그래서 얘는 D가 7이니까 49. 그리고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25 빼시면요. 곱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곱해도 2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주어진 게 PA가 3이라고 줬기 때문에 PB는 8이 되면서 그러면서 AB의 길이는 5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3 곱하기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8에서 3을 뺀 AB의 길이는 5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 하나 더 있어요. 아직 하나 더 있어. 우리 요 아까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합차인데 여기 있지. 이게 지금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거든. 그치? 이거 어떻게 약화했어? 외부의 점을 그냥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한쪽으로 넘기고 숫자 다 넘기고 는영 떼버리고 이 외부의 점을 그냥 x, y 자리에다 집어넣은 결과값이 그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었어. 여기서도 이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구하는 게 결국에는 이 9,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1 간의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게 어디에다가 9,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냐면 여기에다가 9,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빼기 R제곱이 뭐야? 이거 25가 R제곱이야. 25 넘기고 는영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 25 넘기고 는영 떼버리면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5까지가 의미하는 게 어떤 x, y라는 점으로부터 중심인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의 제곱. 이게 지금 내가 표현하는 D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25가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점을 9, 마이너스 1 잡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9,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딱 집어넣는 순간 49 빼기 25에서 아까랑 똑같은 값인 2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2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살려가지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물론 얘를 외우라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이 개념, 할선 정리를 다시 기억해 보시고 중심을 지나는 할선을 그린다면 우리는 그게 아닌 또 다른 할선의 길이 간의 관계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P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려보고 접점이 여기 있다 했을 때 이 접선의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될까? 접선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똑같은 외부의 점 P에 대해서 뭘 얼마가 돼? 루트 24지. 루트 24지. 접선의 길이의 제곱으로 계속 일정한 거야. 접선의 길이의 제곱으로. 이 PA의 제곱으로 PB 곱하기 PC를 해도 접선의 길이의 제곱, PD 곱하기 P2를 해도 접선의 길이의 제곱. 또 다른 할선을 그려도요. 다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의 제곱의 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루트 24가 된다는 것도 덤으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내가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색깔이 또 없나?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중심하고 접점 연결해보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5라고 했지? 그리고 D 값이 아까 얼마였어? 7이라고 했죠?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뺀다. 여기가 루트 24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활성정리 정도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편각과 원주각의 관계로부터 닮음이 유도가 되고요. 닮음 비례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40페이지로 이제 넘어갈게요. 정리하신 친구들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말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 접선도 얘들아 뭐야? 접선도 직선이에요. 접선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거지.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좀 지우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접선의 이름을 밝혀낼 것인가요? 했을 때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거기 원은 중심이 원점인 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거 좀 필기를 해놓을까요? 그 원, 기울기가 주어진 원에서 이 원 한 글자 동그라미 해놓고 지금 이 밑에 공식은 중심이 0,0인 원을 의미한다라는 게 그 밑에 박스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도 다 유도를 해줄 건데 자,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그런 중심이 0,0인 원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접하고요. 기울기가 어떤 m이라는 값으로 정의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유도 과정은 밑에도 있지만 나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 원이 있어. 중심이 지금 0,0이야. 0,0이야. 근데 기울기가 m이야. 어떤 값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요 정도로 그려볼게. 요 놈의 기울기가 대충 한 1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1인 그 접선 몇 개 그려질까? 기울기가 예를 들어 2인 접선을 구해보세요. 그 접선이 몇 개가 건들까요? 2개겠죠. 그냥 그림으로 봐도 이거는 수학적 증명이 그림으로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거가 되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아까 뵀어. 그래서 자, 내가 평행 접선을 2개를 그려놨잖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한 거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반드시 한 쌍, 2개로 표현이 될 수가 밖에 없겠고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자, 내가 기울기는 m으로 쓰세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mx 플러스 n. 괜찮지? 그런데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 접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위치 관계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가? 그쵸? 위치 관계 봤을 때 접한다라고 하려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간의 거리하고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반지름하고. 그쵸? 반지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일반형으로 좀 필요하니까 우리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으로 한번 놔볼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밑에 다시 써볼게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으로 둔 다음에 우리는 누구와의 거리를 볼 거야? 0,0과의 거리를 볼 거기 때문에요. x, y 자리에 00 써주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면 d라고 표현해볼게. d는 m제곱 더하기 1 개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분의 빵빵 집어넣는 거죠. 빵빵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절대값 n만 남습니다. 절대값 n만 남아요. 그쵸? 괜찮지? 그치?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접하는 상황인 거야?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요쪽에서 뭘 뽑아낼 수가 있냐면
내가 목적이 이거야. 지금 기울기 이 m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도 주어질 거니까 이 r 값도 주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잠깐 문자 n으로 표현했던 거를 주어진 정보인 m하고 r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공식화해서 기억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써볼게. 절대값 n이 뭐냐면 요거 위로 올려서 곱한 거니까요. r에다가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럼 절대값이 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얘가 무조건 지금 양수로 잡혀 있으니까요. n은 그대로 얘일 수도 있고요. 요거 그 반대로 바꾼 걸 수도 있다. 따라서 n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다. 따라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y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의 r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지금 방정식이 두 개라는 얘기야. 왜 두 개예요? 두 개니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달고 있는 게 지금 y절편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달고 있는 놈이라는 얘기고 위치관계상 y절편이 크면 더 위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연결고가 마이너스인 접선의 방정식이 이 아래쪽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외워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듯이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바로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y는 기울기의 x, 여기 mx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 박스에 있는 공식은 뭐라고? 이 공식은 뭘 가정하고 시작한 거지? 기울기가 주어져. 아니야. 기울기 주어진 거 맞는데 0,0이 중심인 원을 가정하고 구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면요. 자, 여기 왼쪽에다가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너희들한테 외우는 최종적인 공식을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자, 만약에 0,0이 아니라면 우리 이 상황을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을 해보자. 평행이동한 걸로. 그러면 여기 원이 있어. 원이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a, b라고 해볼게요. 얘도 0,0일 수도 있지만 그냥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기존에 공부했던 0,0인 원을 기준으로 공부했던 이 내용에서 평행이동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0이 a, b가 됐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야, 어차피 이 접선도 똑같이 평행이동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이 그대로 뭐 A, B만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옮겨졌으면 거기에 딸려오는 기울기가 M인 이 접선 두 개도 그대로 똑같은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직선이 여기 똑같이 여기 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 있을 거고 얘가 여기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 A, B만큼의 평행이동을 그대로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도 입히면 된다는 얘기지. 0,0일 때, 그래서 여기 빵빵 집어넣고 우리가 유도한 이 공식 자체, 관계식 자체가 0,0일 때를 가정하고 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공식이 아니란 얘기야. 중심이 0,0이 아니어버리면 얘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결국엔 딸려오는 접선도 똑같은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a, b가 중심인 원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구한다고 해보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y 마이너스 b는, 자, y가 y 빼기 b로 변해요. x가 x 빼기 a로 변해요. 우리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하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m의 x-a가 되겠죠? m의
x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부분은 변할 수가 없지.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중심이 0,0인 상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중심이 a, b인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만약에 a, b가 0,0으로 나왔으면 이 y-b가 그냥 y가 되는 거고 x-a가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수업 시간에 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자, x인자가 확인이 되죠. y인자가 확인이 되죠. 우리 직선의 방식 만들 때도 어떤 점을 무조건 지나게끔 설계를 하려면 이 인자를 깔아 두셨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지금 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a, b를 지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 숫자가 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는 없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y랑 그냥 x로 나와 있던 상태에서 a, b만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걸 파악할 수는 있겠죠. 괜찮을까?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 지금 뭔 말인지 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바로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거기 적절한 문제가 뭐 있을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 149페이지 149페이지에 그냥 14-3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원이 지금 14-3번 볼게요. 집중해봐. 이거 연습까지 바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 x-1의 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5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뭐 방정식을 구하는 건 아닌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기울기가 2니까 만약에 중심이 0,0인 원이었다면 우리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을 루트 씌운 거 해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0,0이 아니고 지금 중심이 1,3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1, 3만큼 평행이동이 입혀졌다. 따라서 이 마지막 결론을 좀 기억하시고요. 결국 여기 써야 되는 거 봐. 이게 뭐야? y-b가 이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원의 방정식의 y인자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y-3 써놓고요. 기울기 여기 x의 개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울기니까 2 써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인자가 x 빼기 1로 적혀있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도 접선의 방정식도 그대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인자 자체가 x 빼기 1로 박혀있게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루트 5니까요. 루트 5. 자, 이게 아까 r을 의미하는 겁니다. r 반지름의 길이 루트 5에다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 하시면 그것도 루트 5예요. 그래서 얘 이제 정리해보면 y-3은 2의 x-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번 만났네요. 그냥 5가 되는 것이죠. 루트 5 두 번 만났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보면 결국엔 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자, 요거 플러스 달고 있는 거 먼저 해볼게. 더 위쪽에 표현되는 거 2x-2 더하기 5 더하기 3까지 다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2x 빼기 2에서 플러스 8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6 요거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는 2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7 거기다가 플러스 3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지금 요 그림 그냥 다시 한번 써먹어 본다면요 여기 위쪽에 이 두 개 중에 조금 더 위쪽에 표현된 게 y절편이 큰 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y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y절편이 크다는 얘기는 더 위쪽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y는 2x 플러스 6이구나. 그리고 얘가 y는
2x-4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심의 좌표가 1,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치?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놈이랑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우리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도 공부했는데 요 접선 간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 얼마일까? 하나 얼마일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 2루토죠. 2루토. 그렇죠? 평행선 사이의 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정이잖아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을 해도 이 수직거리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폭. 근데 여기는 결국 반지름의 2배인 지름이 되는 거니까 평행 접선 간의 거리는요 결국엔 그 원의 지름의 길이가 된다.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됐네. 쉬는 시간 지금 갖지 않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 두 번째 내용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0 몇 페이지냐? 140페이지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증명도 다, 과정도 다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 얘는 무조건 결론을 암기하고 빨리 정확하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냥 기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본 도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로 가서 자 142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얘도 이쪽 지우고 써볼게요. 자 아까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요번에는 이런 상황이죠. 요번에는 이렇게 적을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자, 얘는 지금 아까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특수 접선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기울기가 얼마이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이런 접선은 얘기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쵸? 이런 접선은 수직 접선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였고 이제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박스의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 원은 무슨 원을 얘기하는 거야? 중심이 0,0인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박스 과정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깔려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 안의 공식은 중심이 0,0인 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중심이 0,0인 원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거기 밑에 이제 쭉 유도 과정들이 적혀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 간단하게.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점 원 위의 점이 뭐 x1, y1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 접선의 접점이 되는 거고 우리 또다시 중심과 접점은 원 위의 점이 어떤 크리티컬하게 찍혀 있다면요 반드시 뭐 해본다? 반드시 뭐 해보는 게 기본 태도예요? 중심하고 원 위의 점 어떤 특징점이 찍혀 있으면 연결해보는 게 기본 태도인 겁니다. 기본 태도.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연결해보자. 직선을 분석할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도 알아. 연결해보는 순간 이 90도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초록색 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예요. 얘.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 초록색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뭘 생각해봐?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 얼마일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기울기가 노란색 선상에 지금 두 점이 찍혀 있잖아. x1분의 y1이에요. x1분의 0,0 x1, y1 x 증가량 x1 y 증가량 y1 그죠? x1 빼기 0 분의 y1 빼기 0인 거니까 기울기가 x1 분의 y1인 거지.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y1 그렇지. 마이너스 y1 분의 x1이겠죠. 뭐 때문에? 90도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선이 90도를 이루고 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또는 만약에 기울기가 정해되지 않은 특수한 직선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A 더하기 B 즉 X,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된다는 걸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 까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내가 그냥 기울기가 정의가 되는 노멀한 상황을 그려놨으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초록색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는 점을 x1, y1으로 삼아서 인자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의 x-x1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 y1을 양변에다 좀 곱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요거 지워졌으니까 x1, x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x1x를 넘기고 y1 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서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x1x 플러스 y1 y는 잘 들어봐. 이거 y1의 제곱 우변으로 넘겨서 x1 제곱에 붙일 거야. 그런데 이 x1 y1은 지금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니까 뭘 만족시켜요? 이걸 만족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y1의 제곱을 넘겨서 x1 제곱이랑 y1 제곱의 합을 이제는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중요한 내용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좀 이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지금 외울 건데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 이상한 거 뭐 없나? 지금 뭔가 내가 설명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봐봐. 내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썼잖아. 그러려면 이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다 기울기가 정의되는 직선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은 수직 접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과정으로 이 결론을 유도해낼 수가 없잖아. 이거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봤자 x는 숫자 꼴 이렇게 적힐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왼쪽으로 반지름만큼 갔으니까 이거는 뭐 방정식 자체가 x는 마이너스 r 뭐 이렇게 적힐 건데요. 자, 잘 들어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접점의 좌표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몇 콤마 몇일까 이거? 얘랑 나란하면서 딱 왼쪽에 있는 왼쪽 끝점에 있는 거 마이너스 r 콤마. 그렇지, 기가 막히다. 마이너스 r 콤마 0인 거고 만약에 여기도 있죠. 여기 요렇게 된다면요 요 점은 r 콤마 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접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거 마이너스 r
여기 x 하나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r, 0. 지금 요걸 먼저 얘기했구나. 그래, 봐봐.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요거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봤을 때 한쪽 x자리에만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할 거거든. 괜찮지? 이 y좌표도 이 y 곱하기 y의 한쪽 y에다가만 집어넣고 y 하나는 살려준다라고 기억하실 건데요. 근데 이거는 기울기가 정의될 때를 가정하고 지금 유도한 결론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접점의 좌표가 이런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여기다 익혀볼게요. x 분리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r 집어넣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r x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다가 0 집어넣으면 플러스 0y가 되는 거니까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는 r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r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r이 나오면서 이 결론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우리는 기울기가 정의될 때를 가정하고 결론을 얻어냈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도 그냥 이 방법대로 구하시면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특수한 접선일 때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얘가 맞는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맞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 밑에 쭉 적혀 있어 사실. 자, 한 번만 책 보고 갈게. 142페이지 학습 밑에 로마자 1번이 그게 특수한 직선이 아닐 때, 그냥 기울기가 노멀하게 정의가 될 때 쭉쭉쭉쭉쭉쭉 공식을 유도해 보면요. 그 로마자 2번 바로 직전의 결론이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다. 이거 나와 있는 거죠. 맞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로마자 2번이 출발을 합니다. 그 로마자 2번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그런 접선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집어넣어 보면, 자, 거기 로마자 2번 밑에 마지막 결론의 바로 윗줄에 이 경우에도 보이나요? 이 경우에도 책 보세요. 이 경우에도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한 접선을 우리가 공식 구한 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봐도 진짜 제대로 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자 1번, 2번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조건 이 공식이 맞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써먹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는 접점이 나와 있어요. 원 위에 점이 접점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 반만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고, 내가 방금 뭐라 했죠?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반만 대입이에요. 반만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암기를 하실 겁니다. 반만 대입한다는 느낌. 자, 무슨 얘기야?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걸 이렇게 볼 거야.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치? 거기에 한쪽 x, 한쪽 y에다가만 이 접점의 좌표를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바꾸고 여기를 2로, 원이죠. 5도. 원으로 바꾸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자, 뭐 할까? 내가 이 공식은 어떤 걸 가정하고 중심이 0,0인 걸 가정하고 푼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만약에 중심이 A, B, 사실 이것도 그냥 결론만 알려주고 그냥 외우세요 하면 되긴 하는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해 줄게. 한 번만. 자, 중심에 A, B인 원이 있어. 여기에 접점이 x1, y1이라고 찍혀 있어요.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애초에 중심이 0,0이 뭐 아니라고 할게요. A, B라고 했지만 0,0이 아닐 때 이렇게 공식을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평행이동의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0,0일 때의 공식을 알고 있어. 맞지? 그래서 나 돌릴 거야. 어떻게 돌릴 거야? 평행이동할 거예요. 얼만큼?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저 원의 상태, 저 원과 접선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 이 원은 사이즈는 똑같이 유지가 될 거고 중심의 잡도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0,0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접점의 대응점 똑같은 뭐 이 원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에 그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의 좌표도 얼마가 될까? x1 마이너스 a 콤마 y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지금 뭔 상황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점도 0,0으로 이 점도 이 변화를 입어서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딱 있을 때 지금 이 초록색 네, 색깔 좀 구분할게요. 색깔 좀 구분하자. 여기를 내가 보라색으로 해보면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초록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내가 처음에 문제 낸 건 이거야. 이거 구하는 건데 이제는 평행이동을 잠깐 해서 평행이동을 입혀가지고 이 오른쪽 상황으로 왔을 때 이 보라색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원의 방정식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도 그대로 평행이동을 입어서 옮겨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가 x 빼기 a인 x 플러스 a로 바뀌는 거고 이건 도형이 이동인 거니까 그 다음에 y가 y 빼기 a인 y 플러스 b로 바뀌는 거니까요. 이 x 자리에 x 플러스 a로 갈아 끼워 넣어주시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지워지면서 x가 됩니다. y 자리에 y 플러스 b로 갈아 끼워 넣어주시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지워지면서 y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행이동을 입었다. 그런데 얘네 이동은 점의 이동인 거고요. 이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 칸주작 원리로 왜 빼기 이동값으로 바뀌는지 설명을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그대로 빼기 A 빼기 B가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플러스 A 플러스 B가 입혀진다 라는 얘기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될까? 써보자. 어떤 느낌? 중심이 0,0일 때 반만 대입 느낌으로 가시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 x 이렇게 한번 써볼게. y, y 원의 방정식을 일부러 이렇게 x, x, y, y로 쓰고 나서 한쪽에다가 이 접점의 x좌표, 접점의 y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엔 이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x가 x1 빼기 a로 바뀌는 거니까 바로 결론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x1 빼기 a의 x 플러스 y의 한쪽에 이거 집어넣을 거니까 y1 빼기 b의 y는 r제곱이다 라는 게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인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원래대로 평행이동할 거예요. 다시 얼만큼? a, b만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아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옮겼으면 거꾸로는 a, b만큼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형의 이동을 입혀주시면요 이 a, b만큼 이동했으면 x가 뭐로 바뀌어? 도형의 이동인 거니까 x라는 칸이 x 뭘로 바뀌어요? 도형의 이동 이 칸 x랑 y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입으면 x 빼기 a로 바뀌는 거고 항상 도형의 이동은 x 빼기 이동값이에요. x 빼기 이동값으로 인자가 바뀌는 겁니다. 인자가. 그리고 y
빼기 이동값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거 공통수학 1 할 때도 이미 카드라 논리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이동값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우리 도형을 움직일 때는 x를 x 빼기 이동값, y를 y 빼기 이동값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x가 이 평행이동이 있고 x 빼기 a로 바뀌어. 그리고 요 y가 y 빼기 b로 바뀌어요. 따라서 결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초록색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엔 이거였어요. x1 마이너스 a x 빼기 a 플러스 y1 마이너스 a y 빼기 a는 r제곱입니다. r제곱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외울 거예요. 이거를. 근데 복잡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봐. 여전히 답만 돼. 결론은 또다시 이거 0,0이 아닌 상황까지도 쓸 수 있는 맞는 공식인데 진짜 궁극적인 버전인 거죠? 근데 여전히 단만 대입 느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주어진 원이 뭐였어? 이거잖아. 이거. 중심이 0,0이 아닌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이거 두 번 찢었을 거야. x 빼기 a x 빼기 a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써볼게요. 곱하기로 y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이것도 쳐보자 이거 y 마이너스 b b는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쪽에다가만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한쪽 x y에다가만 집어넣으면 얘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니더라도 반만 대인 느낌만 잘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한쪽에다가만 x1 한쪽에다 y 자리에다가만 y1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이게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몇 x 몇 y는 몇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 이것도 바로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 넘기기 전에 그래서 142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기도 해요. 책에. 자,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즉 중심이 a, b인 원으로 주어졌다면 그럼 그 바로 밑에 내가 적어준 이 식이 있죠. a, b인 원에 대한 점선의 방정식은 x1 빼기 x 빼기 y1 빼기 y 빼기는 r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 맨 밑에 있는 공식을 기억을 하고 쓸 겁니다. 그런데 땡큐하게도 0,0로 나왔으면 여기가 다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되는 거니까 그냥 x1, x,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넘겨서 저 뒤쪽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디 하나 문제 있을 텐데, 15-2번 151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5-1번을 가지고요. 자, 우리는 얘를 궁극적으로 기억을 할 것이고 15-2번에 x-2의 제곱.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x-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제곱은 17이다. 중심이 0,0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원이 나왔죠. 근데 그 위에 점 6,-2라고 알려줬어. 위의 점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어떤 원 위에 표현되는 점 하나를 준 거고요. 그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치? 그럼 우리는 궁극적인 공식을 지금 기억할 거기 때문에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무슨 느낌? 무슨 느낌? 뭐만 대? 반만 대. 오케이? 반만 대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x-2 두 번 쓸 거야. 두 번 쓸 거야.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x-2 쓸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원의 방정식 y 플러스 1 y 플러스 1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7이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접선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6하고 마이너스 1을 한쪽 x자리, 한쪽 y자리에다가만 집어넣어서 숫자로 바꿔주면 끝이야. 기억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유도 과정도 내가 자세하게 해줬지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 유도 과정을 기억하고 막 더듬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숫자 4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4에 x-2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은 17이다. 이게 얘를 접점으로 가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까지 뭐 이쁘게 더 할 거면 4x에 마이너스 y 막 8에 마이 막 9에다가 16 넘어오면 마이너스 뭐 26은 0입니다. 뭐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깔끔하겠지. 깔끔하겠지. y는 4x 빼기 26으로 적으셔도 당연히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 공식은 다시 한번 어떤 공식? 맞는 공식이에요. 맞는 공식. 어떤 것까지 다 표현인데 이렇게 수직 접선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괜찮을까? 할 수 있지? 됐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